안녕하세요. 유니티 기초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컴포넌트와 하이어라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유니티에서 게임 오브젝트는 컴포넌트라고 불리는 파츠를 붙여서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로봇으로 따지자면 몸이 게임 오브젝트고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다리, 그리고 물건을 집을 수 있게 해주는 손 등이 바로 컴포넌트인 것이죠. 그럼 에디터와 스크립트에서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씬에서 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생성한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해서 보시면은 인터셉터에 해당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현재는 빈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필수로 가지게 되는 트랜스폼만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고 또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자면 여기 보시면은 add component라고 딱 컴포넌트 추가다 하는 버튼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각 컴포넌트 기능에 따른 분류로 여러가지 항목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저는 오디오에 들어가서 오디오 소스라는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만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은 컴포넌트가 추가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소리를 내뿜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된 겁니다. 여기 씬에도 보시면은 없었던 스피커가 생겨났고, 그리고 음이 울려 퍼지는 영역이 생성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의 컴포넌트만 추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다양하게 또 하나의 게임 오브젝트에 복수의 컴포넌트를 추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를 추가해볼까? 메시 아니야. 피직스에서 박스 컬레이더를 한번 추가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충돌체도 추가가 되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걸 편집을 또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각각 컴포넌트에 대해서 좀 기능을 모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영어로 주석이 아무리 설명이 나와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조그만 책자 있죠? 요거를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면은 인터넷 창이 열리면서 매뉴얼이 표시가 됩니다. 제가 지금은 이걸 좀 열 수는 없고요. 한번 클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 작은 톱니바퀴가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리셋, 그리고 리무브 컴포넌트, 그리고 무브 다운, 카피 컴포넌트, 이렇게 초기화할 수 있는 것과 지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컴포넌트 여기 자체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메뉴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컴포넌트에 대한 정보를 복사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옵니다. 이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순서를 바꾸어 주는 건데 트랜스폼은 여긴 위치는 무조건 고정이라 제외고요. 이렇게 두 개 이상이 됐을 때 이렇게 위아래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만약에 수치를 막 100 이렇게 막 무작위로 바꾸는 거를 리셋을 눌러서 이게 지금 선택 중이어서 그랬네요. 이렇게 리셋을 통해서 초기화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무브 컴포넌트를 통해서 삭제도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에디터에서 지금 이렇게 컴포넌트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고요. 정말 간단하죠. 그냥 한번 스크립트를 통해서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제어를 하고 삭제를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스크립트를 하나를 미리 생성을 좀 해놨는데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C# 스크립트를 추가하신 다음에 그거를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지금 추가한 클래스에 대한 창이 나오는데요. 스크립트 창이 나오는데 일단 컴포넌트를 제어를 하려면은 변수를 통해서 해당 컴포넌트를 담아줘야 됩니다. 간단하게 해보자면 일단 확인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일단 트랜스폼을 추가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디오 소스를 하나를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도 담을 변수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놓았으면은 에디터에서 선택해서 혹은 드래그를 통해서 여기 또 담아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에디터로 다시 넘어갈게요. 에디터로 넘어가서 애드 컴포넌트를 통해서 스크립트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만들었던 스크립트를 선택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꼭 안 해줘도 되고 간단하게 저희가 추가할 컴포넌트를 가질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스크립트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주셔도 컴포넌트가 추가됩니다. 스크립트는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퍼블릭으로 선언했던 이 변수에 대한 트랜스폼에 대한 것과 오디오 소스에 대한 변수가 퍼블릭으로 이게 선언이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에디터 상에서도 노출이 돼요.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들은 이 작은 원을 클릭해서 트랜스폼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그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제어하도록 담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디렉션 라이트라던가 메인 카메라에 대한 트랜스폼도 이렇게 가져와서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자기 자신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오디오 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임 오브젝트라는 이 오브젝트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지금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얘네는 없죠. 리스너는 있어도 오디오 소스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제 넌으로 해주시고 이거를 이제 스크립트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로 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저렇게 추가 일단 트랜스폼은 mytr에 get component 해주시고 트랜스폼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이제 플레이만 누르면은 트랜스폼이 변수에 당깁니다. 당겼죠. 마찬가지로 오디오 소스도 get 컴포넌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담아올 수가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담아온 거는 나중에 트랜슬레이트
이거는 나중에 다시 다룰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아, 제가 업데이트 쪽이 아니구나.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만 되기 때문에 아까 살짝만 움직였죠? 네, 보시면은 제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도록 사용도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은 저렇게 추가한 것들 삭제하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삭제는 어떻게 하냐면 디스트로이 에다가 저 담아준 그러니까 컴포넌트를 담고 있는 변수를 추가했다가 넣어주시면은 간단하게 제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라졌죠. 이렇게 간단하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간혹 가다가 팁이 아니네요. 이거는 이제 였다가 컴포넌트를 스크립트로 추가하는 거를 해볼 건데요. 이거 오디오 소스를 제거를 좀 할게요. 제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개 컴포넌트를 받아왔는데 만약에 그 오브젝트에 오디오 소스가 없어요. 없으면은 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겠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거를 제어를 하려고 시도를 한다면 오류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if au가 널이라면 널이 아니라면 널이라면 이제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주겠다 라는 선언을 해줘야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 add component 오디오 소스 소스를 해주시면 얘가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담아주질 않네요.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주고 그거를 여기다가 담아주게 되면은 잠깐 아래다가 삭제하는 걸 그대로 놨어. 이거 또 주석을 처리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오디오 소스가 아까 지웠던 오디오 소스가 생성이 됐고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변수에도 제대로 담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외 처리를 통해서 혹시 모를 오류를 이렇게 방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삭제, 추가, 그리고 가져오는 거 모두 해봤고요. 또 이렇게 하는 거 말고도 클래스 어브리뷰트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맞나? 그 스펠링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발음이 어브리뷰트가 맞을 거예요. 어브리뷰트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어브리뷰트를 통해서 하면은 나는 이 컴포넌트를 사용할 거니까 추가를 해줘 라는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추가된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디스트로이로 삭제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혹여나 에디터에서
삭제하는 것을 좀 방지해 줍니다. 왜냐면 나는 이걸 사용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 돼 라는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요. 그냥 한번 지금 해볼게요. 여기 클래스 위에다가 대괄호를 열고 이거 열고 닫고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required component 그리고 가로 열고 type of 그 다음에 강제로 추가해줄 저는 rigid body를 할게요. 컴포넌트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저장을 하고 에디터로 나오신 다음에 이 컴포넌트를 잠깐 다시 지워주세요. 지워주신 다음에 얘를 다시 추가를 해주시면은 리지드 바디도 같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얘를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보면은 오류가 나요. 컴포넌트에서 아니 지금 컨트롤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얘를 삭제하려면은 이렇게 스크립트를 지운 다음에 컴포넌트를 지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혹시 모래 그러니까 이렇게 add 컴포넌트를 일일이 하지 않아도 꼭 필요한 거는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한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컴포넌트들에 대한 것만 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뭐 게임을 만들다 보면은 다른 오브젝트들이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를 추가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에디터 상에서 추가하는 법은 보여드렸지만 스크립트 상에서 하는 법은 아직 안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전 준비가 하나가 좀 필요한데요. 에디터에서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큐브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이름을 플레이어라고 해줄게요. 플레이어를 해준 다음에 여기 스크립트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myTR 안에다가 저 플레이어의 트랜스폼을 가져와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게임 오브젝트 find 해서 저 오브젝트의 이름을 가지고 검색을 한 다음에 그 오브젝트가 있다면 그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을 가져와서 담아줘라 라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이름을 검색해서 가져오는 방법이죠.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를. 그리고 이거 잠깐만 풀고 해보면은 지금 플레이어에 대한 트랜스폼이 담겨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간단하죠? 이거 말고도 게임 오브젝트에서는 파인드에서는 태그에 대한 검색 방법도 있고 뭐 나중에 가면은 자식에 대한 트랜스폼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하이어라키를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름하고 태그 이렇게 좀 다양하게 검색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사용하고 싶은 대로 그냥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이어라키 구조에 따른 그 가져오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하기 전에 하이어라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하죠. 일단 하이어라키는 말 그대로 계층 구조를 말합니다. 즉 오브젝트들이
계층 구조를 형성을 해서 뭔가 부모 자식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해당 메소드들, 그 하이어라키에 관련된 메소드들을 보면은 이름을 다 페어런츠 혹은 차일드 이런 식으로 부모와 자식으로 설명을 해 놓습니다. 에디터 상에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자면은 여기다가 게임 오브젝트 큐브를 하나 더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지금 새로 만든 거를 플레이어 안에다가 드래그해서 넣어줘 보면은 지금 뭔가 달라졌죠. 아까는 이렇게 같은 관계로 똑같은 열에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줄에 라인에 있는데 얘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주면은 안으로 들어가서 계층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큐브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의 자식이 된 거고요. 그리고 플레이어는 큐브의 부모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렇게 끌어 넣어서 이런 식으로도 계층 구조를 단계별로 여러 가지로 쌓을 수가 있고요. 또 같은 단계를 여러 가지로 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된 오브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자식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동일하게 그 영향을 받게 돼요. 이동에도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회전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따로 추가로 자식은 이동도 가능하고요. 회전도 가능합니다. 물론 스케일도 가능하죠. 크기 조절도. 이런 거를 바로 하이어라키 구조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되게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린 건데, 이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은 구조, 하이어라키 구조에 대해서 한번 자식에 대한 컴포넌트를 가져오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자식을 보시면은 얘가 박스 콜라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간단해요. 여기다가 일단 퍼블릭으로 확인하기 좋게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 박스라고 만들게요. 그런 다음에 박스 get component children 해주시고 박스 컬리더 이렇게만 해주시면 얘가 자식에 있는 박스 퀄리더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담아줍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children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페어런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같은 종류의 컴포넌트를 여러 개로 담을 수 있는 게 컴포넌츠도 있어요. 복수기에 대한 것들도 모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거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게임을 만드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전부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